주택연금 65세에 가입하면 얼마 나올까? 3월부터 주택연금 더 받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집이 나한테 매달 월급을 준다면?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그런데요, 2026년 3월을 모르고 지나가면 같은 집을 가지고도 평생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제도 설명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길 정보가 아니라 지금 알고 움직이면 노후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집은 10억인데 통장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대한민국 은퇴 세대의 자산 구조를 보면 씁쓸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 집값은 10억, 15억인데 병원비, 생활비, 여행 경비는 부담스럽습니다. 젊을 땐 내 집 마련이 훈장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집이 오히려 현금 흐름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은 있는데 흐르지 않는 이 돈맥경화를 뚫어주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보조금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복지금인가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평생 담보대출입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대출금을 매달 연금처럼 나눠받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국가 보증입니다. 혹시 나중에 내가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더 많아지면 어떡하냐고요? 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즉, 오래 사는 위험은 국가가 책임지고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 차익은 가족이 가져갑니다. 이 구조,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2026년 3월이 왜 중요할까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장 현금이 필요한 층에게 혜택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3월 1일부터 월 수령액이 평균 4%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72세 4억 원 주택 기준 기존 월 129만 7천 원에서 133만 8천 원으로 매달 약 4만 원 인상됩니다. 4만 원이면 작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년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차이입니다. 게다가 안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특히 55세 조기 가입자는 인상폭이 5% 이상. 젊을수록 이번 개편의 혜택이 큽니다. 두 번째 변화는 초기 보증료가 인하됩니다. 10억 원 주택 기준 기존 1.5에서 1.0%로 무려 500만 원 부담 감소입니다. 다만 연 보증료는 조금 올라갑니다. 초기 부담을 낮추고 장기 비용을 조금 현실화한 구조입니다. 그래도 가입 진입 장벽은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실거주 의무 완화, 이게 진짜 큽니다. 2026년 6월부터 요양원 입소, 장기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집에 살지 않아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양시설에 계시면서 주택연금은 계속 받고 집을 임대해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집이 그냥 멈춰있는 자산이 아니라 계속 일하는 자산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해서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부모가 생활비 때문에 자녀 눈치를 보는 구조가 좋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좋을까요? 주택연금은 자녀에게 빚을 남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부모 사후에도 배우자 연금이 자동 승계됩니다. 상속 분쟁 걱정도 줄어듭니다. 진짜 유산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부양 부담을 남기지 않는 독립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달라집니다. 주택연금은 대출입니다. 그래서 수령액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금을 받을수록 담보 가치가 줄어들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개편에 따라 재산평가에서 일부 차감 효과가 생깁니다. 많이 받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 이 부분은 생각보다 큽니다.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집값이 높을 때, 나이가 많을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2026년 3월처럼
계산식 자체가 유리해지는 시점은 전략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방처럼 집값 상승이 둔화된 지역은 빨리 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한 달에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집은 얼마를 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나이, 주택가격, 가입 시점. 원칙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이후가 더 유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적인 예시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12억 원 주택 65세 가입. 개편 이후 기준으로 월 약 280만 원 수준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200만 원이 있다면 매달 480만 원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은퇴 후에도 직장 다닐 때 못지않은 구조가 됩니다. 수도권 6억 원 주택 70세 가입. 월 약 180만 원 수준. 국민연금 150만 원이 더해지면 월 330만 원. 생활비, 관리비, 의료비를 커버하고도 여유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지방 2억 원 주택 70세 가입. 월 60만 원 수준. 여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월 160만 원대. 지방 물가 기준으로는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많이 받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구조에서 부족한 현금 흐름을 메워주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집값이 9억이든 12억이든 상한선 내에서 평가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입 시점과 나이를 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팔지 않고 이사하지 않고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통장에 찍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이는 노후의 표정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집은 얼마 나올까? 이건 추측하지 마세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의 계산기나 콜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노후 설계가 훨씬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뀝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에게 매달 얼마를 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아는 순간 노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노후는 막연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알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를 위한 현실적인 재정 정보와 노후 준비 전략을 계속 전달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